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맞춰 경남도 교육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을 보류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 설치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경남의 유치원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안은 당장 내년부터 착수됩니다. 경남에는 내년 3월 국공립 34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당정 발표에 앞서 새 아파트 단지에는 사립유치원을 보류하고 공립유치원을 먼저 설치하며 공간과 수요가 있으면 공립유치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40%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남의 유치원 어린이 5만 1,000명 가운데 22.6%만 국공립에 다닙니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 국공립은 26곳 185학급에 원화수 3,100명,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설 유치원을 기준으로 80개를 설치해야 해 무리가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반발도 있지만은 그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반발도 감안을 해가지고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경영난으로 매각을 희망할 때 적극 매입하고 회계 부정을 방지할 에듀파인 시스템은 내년에 당장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 권력에 저항하며 마산과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이 어느덧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습니다. 시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가르쳐준 살아있는 역사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화의 어머니 마산과 창원으로 들불같이 타올랐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부산과 경남이 부마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미 있는 항거이자 다른 민주항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 4대 항쟁인 4.19, 5.18, 6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부마 민주항쟁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국 토론회와 부산 경남 광역의회의 결의안 발의, 그리고 올해 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발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부가 다 같이 기념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같이 인정하고 시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의 한 장이 시민의 힘으로 위상을 되찾고 그 의미를 기념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어제 개막돼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높은 가을 하늘에서 펼쳐지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아찔한 고개 비행을 비롯해 야간 비행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먼저 오승목 기자입니다. 최초 국내 개발 항공기 KT-1이 맑은 하늘에 원을 그리며 에어쇼 시작을 알립니다. 초음속을 돌파하며 아찔하게 급선회하는 T-50이 나타납니다. 잇따른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들의 축하 비행.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편대 비행으로 고개를 부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블랙이글즈 비행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 여러분들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1000m 상공에서 선보이는 특수부대 요원 14명의 고공 강화와 믿음직스러운 군용 헬기의 탐색 구조 시범까지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실제 전투기 조종석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가상으로 비행 체험을 하는 등 가족과 함께 다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헬기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내리는 게 신기했고 사촌들이랑 와서 좋았어요.
사천 에어쇼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공군과 관련된 볼거리와 체험거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행사 기간 공군 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갈고 닦은 조종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또 코트라 주관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되는 등 이번 에어쇼로 관련 산업계 관심도 사천으로 모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이번 항공우주엑스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블랙 이글스 팀의 특수 비행입니다. 국가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편대 공중기동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가 열리는 사천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생산의 82%를 담당하는 국내 항공산업의 1번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인근의 진주와 사천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항공국가산단의 과제에 대해서 황재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항공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항공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이 업체는 최근 프랑스 대형 항공 전자기업과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증받은 자체 기술력으로 연평균 4%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항공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앞으로 회사의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해 승인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와 사천 164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 9배 크기에 2020년까지 3,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항공 강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미래 국가 항공산업의 주요 전략 거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끝나야 할 보상 절차는 아직 절반에 그치고 있어 2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국가산단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의 77%는 터매입비 부담 등으로 임대형식 입주를 희망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아주 저가로 임대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들이 초기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항공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융합, 시험평가 체계 구축, 항공산업 지원 펀드 조성 등 지원 체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현재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도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오늘 오후 무렵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비가 모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그리 많지는 않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9도, 모레는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내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옷차림을 조금 더 도톰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대기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의령과 창녕 9도, 창원과 김해가 1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 정도 높은 분포 보이지만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욱 추워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환경부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사업비 2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통영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해 대상자를 만 65살에서 만 20살로 낮추고 보상액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밀양치가 전국 최초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이 내일 고재면 봉계리 사과 테마파크에서 사과 수확 체험 행사를 엽니다. 지난 23일 의령의 한 목욕탕에서 60대, 7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령 사우나 감전 사망사고 유족대책위원회는 경찰 수사에서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고인들의 장례를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 신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서부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커져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개통하기로 했던 창원 파룡터널 개통일이 모레로 사흘 연기됐습니다. 창원시 도로과 관계자는 파룡터널 마산 지역 입구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5차선 신호체계 변경에 대한 시일이 걸려 개통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이 늦어지면서 사업자인 주식회사 파룡터널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이자는 하루 3천만 원입니다. 경남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노동계가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8월 거창에서 집배원이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데 이어 지난 22일 진주에서도 40대 집배원이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토요일 택배 폐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국책연구원인 전기연구원이 어제 창립 4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최규하 전기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선도적이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자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한국적인 연구기관이 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전기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연구원은 전기공업과 관련한 종합연구기관으로 1976년 창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회원 3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어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회성동 마산교도소 이전터에 창원시가 공공기관 3곳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국방연구원과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3곳을 창원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